당신의 이별은 재회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리안입니다. 막연한 기대 같지만 사실 이별 후 재회 확률이 높아지는 케이스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감정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냉정한 판단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백기가 찾아오면 감정이 가라앉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상대는 나와의 연애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땐 너무 예민했나? 나한테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 다시 열어볼 수도 있는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즉, 공백기를 통해 상대가 감정을 정리하고 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때 재회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별 후 재회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가치가 유지된 케이스. 상대의 머릿속에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별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상대가 나를 완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가치의 잔상 때문이에요. 감정은 순간적으로 식을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이었다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브랜드나 장소를 떠올릴 때 요즘은 안 가지만 거기 참 괜찮았어 하는 감정과 비슷해요. 특히 상대가 새로운 연애나 환경을 겪으면서 비교 경험이 생기면 그 잔상은 더 강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봤는데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거나 사소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그때 상대는 문득 떠올려요.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즉, 당신이 만들어준 감정의 기준치가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백이 곧 재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핵심은 조용한 일관성입니다. 억지로 SNS에서 행복한 척 보여주거나 연락을 유도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여운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적 충동으로 이별한 경우. 일시적인 감정이 결정이 된 이별. 상대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로 이별을 선택한 경우예요. 이별을 말할 땐 대부분 생각이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다툼이 반복된 시점에는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반사 체계 때문입니다.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부위보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반응시키는 편도체가 우세하게 작동합니다. 즉, 이게 옳은 선택일까? 보다 지금 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결심이 단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진정되면 반드시 반동이 찾아옵니다. 그땐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회복 과정에서 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별 당시엔 도망치듯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공백기를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감정적 이별은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는 계속 압박감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게 전략이고, 감정이 잠잠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꼈구나라는 늦은 인식이 찾아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충동으로 내린 이별은 결국 이성으로 후회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입니다. 세 번째, 연애나 이별 경험이 적은 경우 감정의 깊이보다 감정의 미숙함이 원인. 겉보기엔 단호하고 쿨하게 떠났지만 사실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직 몰라서 벅차서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처음으로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후련함을 느끼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전함과 공허함 같은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상태가 얼마나 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지 직접 잃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별 후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니까 이상하게 하루가 허전하다. 그제서야 머릿속에 남아있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됩니다. 같이 밥 먹던 식탁, 같이 걷던 길, 작은 농담 하나까지도요.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감정의 결핍을 처음 인식한 사람의 후회 과정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전 관계에서 받았던 정서적 안정감이 기준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을 다시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케이스의 핵심은 이별 후 시간이 흘러야만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그땐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고 그때서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처음 겪는 이별은 늦게 후회하지만 가장 깊이 배우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회 확률이 높은 케이스는 첫 번째, 상대방의 기억에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 충동적으로 이별한 경우. 세 번째, 상대방이 연애나 이별 경험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아직도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회는 단순히 연락이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다시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누구에게나 가라앉습니다. 그때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재회의 절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잘 버티는 사람,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다시 열게 됩니다. 당장은 연락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달라진 내가 변화된 태도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복잡하다면 프로필 링크에서 상담 신청하시고 함께 방향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관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